첨단 과학기술과 로봇 공학의 발전으로 인간의 삶이 바뀌고 있다. 전쟁에서도 예외는 아니다. 최첨단 과학기술은 전쟁에서 가장 먼저 모습을 드러냈고 로봇 또한 그렇다. 인간이 수행하기 어려운 군사작전 지역에서 인간을 대신해 임무를 수행하는 로봇들이 개발되고 있으며 인공지능을 갖춘 전투 로봇의 개발도 머지않아 가능할 것이다. 하지만 이런 군사 로봇의 등장은 여러 가지 윤리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중요한 것은 그런 것에 대한 전쟁 규칙이 있습니다. 네. 전쟁법이 만들어져 있거든요. 근데 전쟁법의 핵심은요, 역시 인권 존중입니다. 전쟁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판단은 절대로 로봇이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됩니다. 하이테크 시대, 변화하는 전쟁의 모습과 이에 따른 윤리적 책임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 이민수 교수와 김영철 교수가 말하는 전쟁의 목적과 윤리는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는지 EBS 특별기획 통찰에서 그 해법을 찾아본다. 안녕하십니까. 이민수 교수입니다. 육군사관학교 철학과 교수를 재직했고요. 지금은 서울과학예대에서 강의하고 있습니다. 전쟁 윤리는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친숙한 주제가 아닙니다. 오늘 강의와 토크가 여러분의 전쟁 윤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연세대 철학과 김영철 교수입니다. 저는 윤리학을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전쟁에서는 모든 것이 다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전쟁은 사람의 목숨을 담보로 하고 투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분명한 윤리가 있어야 됩니다. 문제는 어디까지가 정당하고 어디까지가 부당한지 이것을 그어주는 원칙이 있는가 없는가 이 문제를 오늘 같이 이민수 교수님과 함께 토론을 하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민수 교수님의 멋진 강의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전쟁과 테러가 벌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무고한 민간인이 희생되기도 한다. 핵폭탄, 독가스, 바이러스 등 단시간에 많은 사람을 희생시킬 수 있는 대량 살상 무기들이 인류를 위협하고 있다. 이에 국제사회는 대량 살상 무기의 개발 제한과 사용 제한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다. 전쟁이 있다 할지라도 함께 살아야 된다. 핵무기처럼 대량 살상 무기 사용하지 말아라. 자유, 평등, 그렇죠? 도덕, 정의 이런 아주 소중한 가치들을 보존하기 위해서 인권 존중의 가치관이 무엇보다 강조되고 있는 오늘날 전쟁 윤리를 통해 인류 공존에 대해 새롭게 되새겨보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이다. 전쟁과 윤리라고 하는 개념은요, 두 가지가 그렇게 조화로운 어떤 그런 개념은 아니에요. 전쟁은 목표가 뭡니까? 승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윤리는 인간다운 삶을 목표로 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쟁 중이라 할지라도 윤리는 뭘 주장하느냐? 인간의 존엄성을 어떻게 확보하느냐? 이런 주장을 합니다. 전쟁은 인간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지만 윤리는 그 생명을 소중하게 하라는 그런 관점이기 때문에 양자서에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학자들은 전쟁 중이라 할지라도 윤리는 중요시 돼야 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 대표적인 학자가 임마누엘 칸트예요. 칸트와 클라우제비츠. 같은 시대를 살았지만 전쟁에 대한 시각은 서로 달랐다. 독일의 철학자 칸트. 전쟁의 비극과 고통으로부터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평화체제의 구상을 세상에 내놓았는데 바로 영구 평화론이다. 국제연맹과 국제연합이라는 평화연맹체제를 만들어낸 중요한 철학적 근거가 됐다. 독일의 군인이자 군사평론가인 클라우제비츠.
1832년에 출간된 전쟁론에서 클라우제비츠는 자신의 전투 경험을 통한 전쟁 이론을 체계화했다. 클라우제비츠의 전쟁론은 전쟁에 관한 최고의 고전으로 평가받고 있다. 칸트의 저서 중에 영구평화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저서에서 칸트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전쟁의 속성은 파괴다. 따라서 평화라고 하는 것은 인류의 공동묘지 위에서나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시무시한 얘기죠. 그러면 전쟁을 막아야 됩니다. 그래서 칸트가 방법을 제시하거든요. 어떻게 하면 전쟁을 막을 수 있느냐? 그것은 국가 간의 연합을 하면 가능하다. 국가 간의 연합을 해서 강력한 힘을 가진 어떤 국제기구가 설립된다면 전쟁을 막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 영구 평화가 가능하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국제연합이라는 게 아무렇게나 이루어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국가 간의 신뢰가 뒷받침돼야 됩니다. 신뢰는 진실성에서 옵니다. 그러니까 칸트가 말하는 영구 평화라고 하는 것은 진실성이라든가 신뢰라든가 이런 윤리적인 기초 위에서만 이루어진다는 그런 논리가 성립하죠. 그런데 칸트하고 같은 시대에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칸트를 스승으로 모셨음에도 불구하고 칸트에 대해서 반대 견해를 가진 또 유명한 군사 사상가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한테도 잘 알려져 있는 클라우제비츠라는 인물이죠. 클라우제비츠는 단 한 권밖에 저서를 남기지 않았었는데 너무나 많이 알려진 전쟁론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서 전쟁 중에 도덕이나 윤리를 강조한다고 하면 그것은 군사력을 약화시키는 거다. 그러니까 도덕이나 윤리는 승리 밑에 2차적인 개념에 불과하다. 이렇게 해서 도덕의 개념을 좀 폄하시킵니다. 이유가 뭐냐? 원래 클라우제비츠는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해서 장교 출신이어서 전쟁에 참여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의 실상을 많이 봤죠. 그래서 전쟁을 지배하는 요소를 뭐로 꼽고 있느냐면 우연성과 불확실성이라고 하는 두 요소로 꼽고 있어요. 근데 보세요. 우연성이라든가 불확실성이라고 하는 것은 합리적인 게 아니죠. 비합리적인 요소죠. 그런데 진실성이라든가 또는 신뢰라든가 이런 도덕은 합리성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합리성을 강조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비합리성이 힘을 잃게 되죠. 그런데 전쟁 자체가 비합리성이 주가 되고 있으니까 비합리성을 강조하려고 한다면 합리성이 약화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전쟁에서는 도덕과 윤리를 주장하는 것 자체가 군사력을 약화시키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말아라. 이런 논리가 성립하는 거죠. 이게 클라우제비츠의 주장입니다. 그런데요, 참 재밌는 것은 이런 클라우제비츠의 주장을 아주 잘 표현해 줄 수 있는 우리 동양의 하나의 고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생소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송양지인이라는 고사입니다. 초나라하고 송나라가 강을 하나 사이에 두고서 전쟁을 벌이거든요. 그런데 송나라의 임금인 양공이 먼저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진치 구축기를 끝냈어요. 진치 구축을 완료했다는 것은 전쟁 준비, 전투 준비가 다 됐다는 얘기입니다. 초나라 군대가 뒤늦게 도착했습니다. 강물을 건너옵니다. 중간쯤 왔을 때 송나라의 장군 모기가 건의를 하죠. 지금이 적기입니다. 우리 군사 수요가 적기 때문에 지금 공격하면 승산이 있습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공격 명령을 내려주십시오. 그랬더니 양공이 뭐라고 했느냐면 초나라 군대는 지금 물속에 있지 않느냐. 전투 준비가 되지 않은 군대를 공격하는 것은 군자의 도가 아니다. 기다려라. 초나라 군대가 강을 건너왔습니다. 그래서 진지를 구축하기 시작해요. 장군 모기가 다시 건의합니다.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공격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 명령을 내려주십시오. 양공이 똑같이 군자의 도를 내세워서 공격하지 않습니다. 마침내 초나라 군대가 이제 진지를 완전히 구축했어요. 그래서 전쟁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누가 이겼겠습니까? 군사 수요가 많은 초나라가 이겼죠. 양공은 그 전투에서 부상을 당했다가 그 이듬해 그것 때문에 죽고 맙니다.
결국 송나라는 멸망의 길로 가지요. 어떻습니까? 양공은 정말로 훌륭한 도덕군자 아닙니까? 정말 훌륭한 인격자 아니겠습니까? 몇 분 웃으셨는데 아마 그 웃음의 의미는 아닙니다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양공 같은 사람의 그 인격을 높이 평가한 사람도 있습니다. 맹자 같은 분이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군인들, 아마 대부분의 정치가들, 어쩌면 모든 정치가일지도 모르죠. 다 양공을 뭐라고 하느냐? 어리석은 리더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도덕을 중시해가지고 군사력을 약화시켜서 그래서 전쟁에 패한다고 한다면 이거는 의미가 없다. 전쟁은 첫째가 승리다. 이런 클라우제비치의 주장이 19세기 이전은 물론이고 20세기 초까지도 맹위를 떨쳐요. 그래서 지배적인 이론이 됩니다. 칸트하고 클라우제비치를 비교한다면 칸트가 패배고 클라우제비치가 승리한 거죠. 그런데요, 20세기 중후반에 되면서